와서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평소에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코로나 이러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세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 네, 코로나.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거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또 우리 여성분들이 마지막까지 못 놓치는 게 뭐예요? 네, 아름다움. 자, 근데 이 아름다움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한 만큼 네,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달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학은 사람을 하나로만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찍고 들어가면 꼭 온도 체크할 때 몇 도가 기준이에요? 네, 36.5도. 자, 근데, 자, 그거는 서양적 관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몸이 따뜻한 사람이 인삼을 먹는다, 안 먹는다? 네, 안 먹어요. 그쵸. 자, 근데 서양적 관점에서 보면, 자, 몸이 따뜻한 사람과 몸이 차가운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36.5도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악수하거나 이렇게 금방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손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자, 분명히 사람은 다르고 체온도 어떤 피부 온도래도 다른데요. 지금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단 말이에요. 자, 이거 서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서양의 영양학의 중심에는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그 칼로리가 다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적은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칼로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질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네, 식물성 식품. 자, 젊었을 때는요, 워낙 대사도가 좋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물질들이 점점 적게 나오다 보니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때 동물성으로 채우느냐, 식물성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동물성으로 채우는 것들보다는 어떤 걸로 채우는 게 식물성으로 채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물성을 먹으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식물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분명히 식물성 식품이든 동물성 식품이든 뭐 거기 탄수화물 들어있고 지방 들어있고 단백질 들어있고 뭐 다 이게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먹으면 좋다. 단백질도 동물과 식물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콩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동물이 갖고 있는 동물성 식품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보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뭔가는 더 좋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만 들으시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 이왕이면 조금 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지가 나올 텐데, 자,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은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근데 식물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돼요. 자, 그래서 식물들은 동물들보다 외부의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생리활성 물질 중에 이렇게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자, 이 파이토케미컬이 크게 네 가지 중요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항산화 효과. 두 번째, 항염,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 또 하나가 항박테리아,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거. 또 하나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걸 꼭 챙겨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식물성에 들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을 조금 더 많이 먹자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우리 인간 산소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자, 우리 인간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이요, 호흡하기 위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산소 중에 약 1%는 활성산소로 변한대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잖아요. 자,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얘는 세포를 죽여버려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얘는 주름도 더 잘 만들어줘요. 피부도 더 칙칙하게 해요. 전반적으로 생리현상을 다운시켜서 우리 인간을 질병에 들게끔 해요.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네,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네? 만들어야 돼. 그죠? 안 만들어야 되겠죠? 활성산소를.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어디서, 오리진이 어디예요? 산소잖아요. 자, 그러면 산소를 많이 쓸수록 건강하다, 산소를 적게 쓸수록 건강하다? 그래도 많이 써요. 그렇지 않아요. 안 써요. 네. 웬만하면 적게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느 때 산소를 많이 쓸까요? 먹을 때 그렇죠. 자, 우리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먹으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운동도 억수로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또 산소를 또 많이 쓰죠? 잠잘 때. 네? 잠잘 때. 잠잘 때 산소를 많이 써요. 그죠? 운동할 때. 자, 그리고 또 이때도 산소 많이 쓰는데 막 씩씩거리고. 그렇죠. 화났을 때. 자,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화를 많이 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웬만하면 참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화를 내야지 아주 그냥 독하게, 소위 말하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지랄 맞게 화를 내면, 자, 누가 손해예요? 그죠?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화도 적당히. 자, 그래서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적당히라는 단어가 사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달라다.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아까 운동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고 그 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특히 많이 하는 게, 자,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게 500고지던 1000고지던 무조건 막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 이 강의는요. 주제는 뭐냐면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만의 건강법을 만들어가자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저런 얘기는 정말 이상한데?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는 산소를 많이 써야 그게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많이 쓰셔야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를 많이 쓰면 우리 세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면 당연히 산소는 많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30대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40대. 자, 여기 다 앞에 애가 5자 이상이시잖아요. 자, 이제는 더더욱 운동도 적당히 나한테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건강의 가장 큰 테마는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좋다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인삼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한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자, 녹차가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차갑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막 3잔, 4잔 갖다 주면 이 사람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위 하수나 이런 걸려가 위장장애 와서 병원에 입원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게 나한테 좋은 건지 오늘 그것을 주제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즐겁게 뭐든지요. 재밌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나름 재주가 있어요. 강의를 재밌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질문 드렸을 때 틀려도 돼요. 어차피 여기 지금 정답 맞추러 온 게 아니라 즐기러 왔어요. 자,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뭐예요? 체질을 알면 사람과 나의 미래가 보인다. 자, 앞으로 여기 50년은 더 사셔야 돼요. 그쵸? 50년 더 사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중요한 거. 그 50년이 건강해야지 침대에 누워서 50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살고 있고요.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어마어마한 병기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 싹 바꿔야 돼요. 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바꾸셔야 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클릭해 주세요. 자,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요. 제가 봤을 때 끝까지 바뀌지 않. 지금 4차예요. 좋아. 5차가 오든 6차가 오든 7차가 오든 우리 인간이 이 2가지는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건강. 2번째가 뭐예요? 네,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브라질에서 한 20년 살다 왔는데요. 저는 그쪽에서 약간 뷰티 쪽에 활동을 했었는데 80살인 할머님이 얼굴 세상에 페놀 필링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피부 다 긁어내는 거예요. 80 먹은 어르신이. 자, 80이 넘어도 여성이라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거 전신마취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왜?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나 모든 건 이래요. 제일 중요한 거.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노력만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예, 다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인간 중심의 사회가 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여기 있는 요 남자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을 것 같아요? 잘 못 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남자. 잘못 읽을 것 같아요. 그쵸? 잘 못 읽을 것 같죠? 그쵸?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그쵸? 여기 있는 남자들 뭔가 지금 센스 떨어지고, 그쵸? 여자의 마음을 잘 못 읽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았던 1980년대, 90년대 막 그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에요. 재벌. 근데 시대가 2020년쯤 되니까 돈 버는 남자들의 얼굴 모습이 달라졌죠. 자, 우리 어머니. 자, 요런 남자, 여자의 분위기 잘 맞춰서 막 샴페인도 터트려 줄 것 같고, 장미꽃도 줄 것 같죠. 이렇게 센스 있는 남자들이 돈 버는 시대가 왔어요. 자,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시대가 바뀌니까 돈 버는 사람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더라. 근데 패턴은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게 생겼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고, 뭔가 소통을 잘하게 생긴 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는 약간 근엄하고 좀 소통 못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소통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고 돈은 버는 시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시대의 흐름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거의 중심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은 꼭 할 수 있어요. 강부자 씨가 아프리카로 봉사 갔어요. 2년 동안 봉사하고 왔어요. 인천공항 내릴 때 계속 강부자예요? 아니면 강수지로 변해 있을까요? 네, 강부자예요. 자,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네, 유전자라는 거죠. 자, 유전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아이를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들 이제 아이들 다 낳으셔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변해요. 큰 중심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네, 큰 중심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본인이 변하셨나요? 네. 어떻게? 젊어서는 내성적인데 네.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는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어서는 여성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중성. 예, 중성이 되셨어요. 그냥 아줌마가 된 거예요, 아줌마. 예, 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는 그런 거고. 다, 예. 여기서는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유전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 알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10만 년으로 본다면 찰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예전부터 하면 된다, 또는 뭐 만시간의 법칙, 뭐 환경이 중요하다,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나만의 아름다움,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전자, 이렇게 너무너무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억울해요. 근데 내 유전자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 근데 내가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네. 나도 이건희 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유전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알자는 거고요. 아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세요. 자, 이분은 유전자 전문가인데, 이렇게 유전자의 영향이 너무 세다니까 그러면 이거 운명론이라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지만 바꾸지 못하는 거에 목숨 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게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정말요. 쭉쭉 열어주세요. 어차피. 자,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네. 행복을 가장 추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나요? 언제 행복을 가장 느끼세요? 네?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세요? 등 따시고 배부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것도 그렇고. 자, 보통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요. 제가 바라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직업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 얘기하실게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의 그때부터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밑에. 자, 이제 그들한테는 더 이상 우리의 전철을 밟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또는 내가 뭐 우리 가족이 잘 보시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관찰하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걸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가장 행복한. 어떤 애들은 정말 게임하면 24시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운동에 미치는 사람들은 또 운동만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요 세상이 완전히 변해서 자, 우리 인간이 학습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이미 답은 나왔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점수 따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BTS 보면 공부 잘하는 서울대 나온 애보다 누가 돈 더 많이 벌어요. 네, 걔네가 돈 더 많이 벌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빨리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키워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행복을 추구할 때가 됐어요. 제발 아이들 뭐 집 사주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행복을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시고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체질이에요. 자, 체질. 제가 잠시 설명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어떤 체질에 속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일단 태양인. 하루의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요. 혹시 계세요? 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평생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렸다. 혹시 계세요? 자, 그러면 태양인은 이 안에 없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태음인. 자, 이분들은 이래요. 얼굴은 가장 동글동글한 편이고 피부에 약간 유분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피부는 두껍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남보다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잘 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요. 자, 그런데 살이 남보다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태음인의 확률이 85%예요. 자, 혹시 이 안에 나는 좀 그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세 번째. 요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의 특징은 정말 대사 속도가 빠르고 정말 소화력이 좋아요. 먹고 나서 좀만 지나면 배고프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야, 네 뱃속에는 거지 새끼가 들었냐? 라는 그런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양인이에요. 그 옆에 있는 소음인은 소양이라고 정반대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소화력이 떨어진다. 몸은 참 차가운 것 같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 어떤 체질이다? 바로 소음인이에요. 자, 나는 소음인인 것 같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은 200% 소음인이세요. 네. 누가 봐도 소음인이세요. 네. 우리 선생님은 150%. 근데 정말 소음인 같으신 분들이 다 손을 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 여기 계신 분. 자, 일단 얼굴은 작아요. 수분감 있는 그런 촉촉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젊으셨을 때는 한 머리카락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소음인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사람이 외모로도
체질 분석할 수 있다. 제가 딱 봐도 전형적인 소음인의 얼굴을 갖고 계세요. 옷도 그렇게 입으셨고 매니큐어도 그렇게 칠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매니큐어를 우리 선생님 칠하세요, 안 칠하세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자, 저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든 소음인이 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했다면 소음인이세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쁜지는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이쁘게 보는지는 자, 이게 바로 각 체질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한국 분 중에 이재마 선생님이 이런 거를 알아내셨어요. 자, 이분은 태양인한 체질이었고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안 자는 그런 분인데, 자, 이분 양반집에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조선의 그 어떤 명의도 중국 갔다 오세요. 중국의 그 어떤 명의도 고쳐주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인생 말년에 스스로 의학을 공부해서 쓴 책이 바로 동의수세보이라는 책인데 그건 의학서적이에요. 이분이 사실 의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방관리셨고 철학자죠. 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 따라 체질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체질이 다르면 생리병리학상 다르고 질병에 걸렸을 때 써야 되는 약과 음식이 달라야 된다. 자, 두통이 왔을 때 사람에 따라 먹는 약이 같다 다르다? 네,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소화제도 본인들이 더 좋아하는 소화제가 있다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건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같다라는 것만 자꾸 쇠뇌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이 다르다요. 이거를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먹는 약이 다 달라요. 저는 아스피린만 먹어요. 다른 거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스피린 먹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타이레놀 드시고 어떤 사람은 개보린, 뭐 어떤 사람은 펜잘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소크라테스 등장시킬게요. 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모든 거의 중심이에요. 내 건강이든 자기 개발이든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자, 우리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나만 또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분들의 특징도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자, 이제요, 소통 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거예요. 소통 잘하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까칠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 부산에 가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앞에 최불암 씨 같은 사람이 있고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왜 최불암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편하니까. 까칠한 사람한테는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모습이 까칠해 보여도 이제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거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체질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 체질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네, 부모로부터 받는다. 근데 부모의 체질이 다 태음인이면 아이들은 네, 태음인만 태어날 수 있어요. 다른 체질이 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둘 이상이라면 외모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자,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둘. 하나. 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이 둘.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달라서 사람들이 형제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체질은요, 둘 중에 하나를 받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는 바로 한쪽은 엄마를 받았고 한쪽은
아버지를 받았을 때 우리 미우새라는 드라마, 미우새라는 프로그램 알죠? 자, 미우새에 홍진영 씨 등장했을 때 홍자매 기억하세요? 자, 홍자매 아시죠? 아, 모르세요? 아, 그 프로그램 안 맞구나. 자, 홍자매의 자매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의 자매래도 체질이 다르면 생리병 영상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습이 다르면 행동하는 게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요. 다르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많이 다르겠죠. 자, 제가 요거 잠깐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제가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여러분도 오늘 요걸 잠깐 보셔야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외모로도 체질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1번 태양인. 비율적으로 가장 머리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마치 짱구 박사 같은 느낌을 주면 태양인. 상체가 유독 잘 발달한다. 이거는 소양인.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어떤 체질? 네, 바로 태음인. 그리고 하체가 발달하면 이건 소음인이에요. 어깨에 비해서 하체 쪽이 더 잘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소음인이 다 하체가 잘 발달하냐? 그건 아닌데 하체가 유독 더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소음인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제가 딱 봤을 때 상체보다 어디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네, 하체가 발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수혜드레스를 입었을 때 가장 이쁜 거예요.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좁은데 여기가 딱 발달돼 있어서. 자, 이렇게 체질에 따라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체형으로도 체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먼저 서양에서는 이런 오링 테스트나 펜듈럼,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뭐 음성 분석기나 생체 정보 측정기 같은 방법으로도 체질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설문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로 할 수 있다? 네, 체형으로. 자,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표현만 해드릴게요. 자, 요즘에 쩍벌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쩍벌남. 자, 그리고 그 쩍벌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팔자걸음을 걷는다고 또 그래요. 자, 근데 그 쩍벌남과 팔자걸음, 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체질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인데 그 사람이 상냥한 체질이에요. 약간 그 우직하고 약간 그 화나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람의 체질일 뿐.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 가장 편한 앉은 게 약간 쩍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걷다 보면 그 체형이면 어떤 걸음이 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 팔자 걸으세요? 절대로 안 걷잖아요. 일자. 본인은 왜 알으세요? 자, 걸음이 되게 이쁘다. 100% 소음인이에요. 왜? 소음인들 그렇게 이쁘게 걸으려고 해요. 근데 태음인들은, 예, 그러니까 태음인의 일단 구조 자체가 팔자세요. 그게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안 바뀌어요. 그리고 소민 선생님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쁜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쁘게 보이고 싶고 뭔가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태음인 분들은 살짝 아줌마 기질이 좀 더 강하세요. 그래서 이쁘게보다는 편하게 걸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 슬라이드 하나면 답이 딱 나와요. 자, 태양과 태음은 폐와 간에 대한 이야기,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태음인, 간의 기능이 향진되어 있고 폐의 기운이 떨어진대요. 근데 간이 발달하면서 피와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하는 게 바로 태양인이에요. 태음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과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킨 다음에 어디서 흡수하나요? 네, 소장에서 흡수해요. 자, 근데 이 태음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장에, 자,
어떤 진공청소기를 가장 갖고 싶으세요? 우리 선생님. 자, 어떤 진공청소기 가장 갖고 싶으세요? 자,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예, 요즘 나오는 거. 예, 다이슨 진공청소기. 자, 그거를 갖고 계세요. 이분들은 소장에. 자, 미세 영양소 놓친다, 안 놓친다? 예, 안 놓친다. 다 빨아들여요. 뭐,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 뭐가 발달돼 있어요? 피하 지방이 발달돼 있어요. 결국 이분들 뭐가 넓은 거예요? 곡간이 이미 커요. 그러면 큰 곡간에 다 빨아들여서 쌓아 놓으면, 자, 태음인 살이 찐다, 안 찐다? 네. 그래서 태음인 분들은 적게 먹어도 찌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만 찌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도 흡수력이 좋다는 거죠. 자, 태양인 반대예요. 자, 폐가 발달돼 있고 피부와 두뇌가 발달돼 있으면서 뭐가 약해요? 간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양인 분들은 약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져요. 그 이유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음인은 살이 잘 찐다면, 태음인과 정반대의 체질인 태양인 살이 잘 찐다, 안 찐다? 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찐 태음인과 살 잘 안 찌는 태양인 둘 중에 누가 좀 더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태음인들이 천사 같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디 가서 천사 같다는 이야기. 근데 저한테는 천사 같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재밌다고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바로 체질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빅데이터예요. 하나를 알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양인 췌장의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서 근육과 위가 발달돼 있대요. 자, 소화력 최강. 근육도 잘 만들어져요. 소화력 너무너무 좋아요. 대사속도 빨라요. 자, 이런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는다, 방방 떠다닌다. 예, 방방 떠다니는 사람들 실수할 확률이 높다, 낮다?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양인한테 회계를 맡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자, 이게 소양인이라면, 자, 소음인은요,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리고 소화력도 떨어져요. 거기에 수족냉증까지 갖고 있다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나옵니다. 자, 그럼 소음인들 식사하시고 에너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겠죠. 방법이 없어요.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분들 앉아 있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짜요. 그러다가 이제 소화돼서 에너지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움직인다. 그럼 이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다, 낮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맡겨도 돼요. 소수점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 자, 두뇌 발달,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방방 뜨고 창의적으로 발달하는 소양인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소음인 둘 중에 어떤 체질에서 더 의사가 많이 나올까요? 소음인. 만약에 의술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환자를 돌본다면 그 병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체질을 알면 그 아이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더 일을 깔끔하게 잘 하는지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질을 알면 아까 나의 미래가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사람을 보면 몇 초 만에 스캔이 끝나요? 근데 몇 초? 한 2시간? 3초. 우리 선생님 3초.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좀 빨리 하는데. 몇 초? 한 시간 얘기해보면 대충 알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요? 1시간. 네? 1시간. 그쵸, 그쵸. 그건 커피 마실 때 얘기했지.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과 윤계 선생님들이 체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감각이 다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에 따라 관점도 다르고 이 속도도 달라요. 자, 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빨리 봤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인상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이명박한테 안 물어보고 최보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대충 어떻게 했다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체질은 외모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보면 유전자잖아요.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적응을 해요. 학습이 되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와 기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마이크 써주세요. 녹화 안 되는데.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서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체질. 아까 말씀드린 이 태양인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자, 태양인은요 폐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하다. 자, 그래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 해독 능력 떨어질 것이고, 자 소화력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잠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약을 먹어도 잘 병이 안 낫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이 많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벽한 완벽주의자예요. 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거의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 너무나 다르니까. 자, 한번 누가 있나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분들이 태양인이에요. 자, 우리 이분이 대통령일 때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아침형 인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또 뭐였어요? 새벽정의 훈련에 새 아침이 밝았네. 자, 이렇게 아침을 억수로 강조한다. 이거 양인의 특징이고 잠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호흡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영이나 마라톤 이런 거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바로 태양인.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요 안에는 이 체질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분명히 어디 가서든 이런 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가 아니라 저분은 타고난 유전자에 충실할 뿐이에요. 나와 다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도 지구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이에요. 일단 소양인은 저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잠시도 가만 안 있잖아요. 손을 억수로 써대요. 그리고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한 곳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난리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 워낙 에너지 대사가 좋기 때문이에요. 뭐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체질보다도. 그러면 자, 호기심이 많다는 거는 잘못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수선해 보일 수 있고 아이가 ADHD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 있으면서 자, 다음 슬라이드. 근데 소양인들은 이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1타입 이소룡 정도예요. 살이 그렇게 크게 찌지 않아요. 근육도 크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육도 크게 나오고요. 살도 정말 빨리 찔 수 있어요. 자, 혹시 30kg를 쪄본 적 있으세요? 30kg를 지금보다 더? 네, 없어요. 이 체질은 비포 애프터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방송에 막 40kg를 쪘다가 뭐 40kg를 뺐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체질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게 기껏 찌면 만약에 많이 쪄도 한 5kg 쪄요. 아니요, 500g. 그러니까 정말 많이 쪄도 만약에 이 체질이면 5kg까지 찔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면 또 5kg 빠져요. 근데 맥시멈이 5kg인 거예요. 더 이상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40kg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자,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근육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체질의 확률이 높다? 이 체질 확률, 소양인 2라는 체질. 근데 사상 체질인데 갑자기 1타입, 2타입. 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체질도 1타입, 2타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나 자,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어느 쪽이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시나요? 2타입. 자, 그 이유는 1타입은 약한 게 너무 약한 사람들이고요. 2타입은 강한 게 강하다 보니까 언제나 모든 체질에서 1타입보다는 2타입 좀 더 체력이 좋고 좀 더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마음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각 체질에서 2타입이에요. 자, 이렇듯 워낙 사람이 다르다는 거를 꼭 인식하시고 나한테 더 좋은 게 무언지를 찾아야 더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태음인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태음인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자, 태음인 1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혹시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장이 좀 불안정하다. 저 뒤에 계신 분 계시네요. 네. 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이 좀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태음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태음원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 70%가 그런데, 자, 이분들이 장이 흔들리니까 신경과민증이나 우울증에 잘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장 속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은 저녁 때가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을 잘 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문제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음인 1타입이라면 가장 먼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장 관리를 가장 조심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 보세요. 스케일이 커요. 남에 대한 배려도 많아요. 책임감도 많은데 약간 디테일이 있고. 그럼 이런 사람 번아웃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잘 와요.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소양인들은 그렇게 책임감이 많지 않아요. 약간 얼렁뚱땅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책임감도 많고 남에 대한 배려도 많은데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번아웃이 가장 잘 올 수 있는 체질. 자, 이렇게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좀 더 취약한지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태음이라도 태음 2들은 번아웃 오지 않고요. 거의 과민성 대장성도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은 사람도 다 좋아하고 음식도 다 좋아해요. 못 먹는 거 거의 없이 다 잘 먹고 특별히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스타일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좋아서 살이 잘 찐다 안 찐다? 찐다요. 자, 이분들의 특징. 그래서 가장 중심은 이분들은 언제나 심혈관 질환을 가장 조심해 주셔야 되고, 마블링된 소고기가 이분들한테는 최악이에요. 살코기만 드셔주셔야 되는데 마블링된 소고기를 먹으면 이분들의 가장 취약점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이런 분들이 태음인이에요. 자, 태음인 1 약간 엘레강스해 보이고 약간 우아해 보여요. 그러나 약간 예민함이 보이시죠? 자, 태음 2는 이건희, 현정은, 최불암, 엄영란 같은 분들이세요. 좀 더 안정감 있고 여유로우세요. 주로 듣는 이야기, 부잣집 맏며느리 같으세요 라든가 종가댁 종부 같은 그런 크고 스케일이 있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 어떤 체질인 것 같아요? 나는 고현정 아니면 나는 현정은? 네? 2. 우리 선생님은? 저는 1에, 성향적으로 1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외모는 인건데. 본인은 1타입 같다? 네. 그쵸. 근데 외모는 2타입 2타입 같다. 자, 우리 선생님은요? 태음인 1. 태음인 1, 고현정, 이영애.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면 안 된다? 된다. 예. 체질적으로는 이영애 고현정 같이 보이세요. 진짜. 예. 근데 원래 살안 찌는 체질인데. 자 이제 나이가 드시면요 조금씩 살은 찌게 되어 있는데 특히 태음인분들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더 나이살이 붙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운동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내 건강 관리 하자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소음인이에요. 췌장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소음인 1 여기는 정말 떨어져요. 이분들은 남만큼 먹으면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학교든 공무원이든 이런 직장인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요 이 체질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체질의 여성분을 만나면 태음인분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자 그분들은 봉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내가 힘이 있다고 나는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잘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럴 수도 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소음 2 이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소화도 잘 시키세요. 대사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 체질 중에서 가장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남성분들 중에도 이 체질은요 30%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소음 2인데 자 이분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경쟁심이 강하고 성취욕이 높아서 직장 여성분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어떤 체질이다? 이 체질이에요. 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은 차가워요. 자, 그러면 어떤 질병에 가장 잘 노출될까요? 몸은 차갑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됐다. 자, 그러면 어떤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될까요? 바로 암이란 질병에 가장 잘 노출되겠죠. 자, 몸이 뜨거운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릴까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릴까요? 네, 여기서. 자, 그러면 언제나 우리 선생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음식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셔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이렇듯 체질을 알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대충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따라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정말 지금 건강하세요. 두 분이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은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질이 달라서 여기에 좋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를 따라갈 사람은 누구냐? 여기 계신 분과 여기 계신 분은 따라가도 돼요. 왜? 체질이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정말 요즘에 왜 꼭 누가 먹고 살 뺐다고 하면 꼭 그거 막 그 다음날 난리가 나요. 다 없어져 버려. 남 따라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고 만약에 남 따라하기를 하려고 한다면 비슷한 사람 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나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은 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마치 그 사람은 인삼을 먹어서 건강해졌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건강해져요. 근데 잘못 드시면 난리 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한번 먹고 고생하면 알아요. 저도 사실 제가 키가 지금 178에 몸무게 80kg예요. 제가 박사 받고 한국 왔을 때 몸무게 62kg로 왔거든요. 우리 둘째 형이 사실은 키가 182에 몸무게 118kg예요. 어마어마하고 약사인데 불쌍하다고 보약 사줬어요. 저 그 보약 먹고 죽다 살아났어요. 62kg 지금보다 18kg 적게 왔는데 그때 그 보약 먹고요. 20일 만에 4kg 빠졌어요. 62에서 58 됐어요.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네, 독이 될 수 있다. 자, 이것만 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체질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소민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민관 씨한테 아무리 좋은 퍼스널 트레이너와 영양사와 백종원 씨를 붙여도 이 사람 살 찌지 어렵고요. 근육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뷔페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맛있는 맛집 가는 게 좋아요? 조금 주고 맛있는 거. 그쵸. 이 특징이에요. 근데 저나 우리 선생님은 잘못하면 짜증날 수 있어요. 도대체 뭔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 말아. 자, 그러면 이거 짜증이 아니에요? 짜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당 가는 것도요, 사람에 따라 선택할 때 내 기준보다는 상대방의 기준을 배려해주는. 무한리필집 가고 싶으세요? 안 가요 절대. 응, 그쵸. 네. 무한리필집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고기 한 덩어리나 두 덩어리밖에 안 먹는데 굳이 10덩어리 주시면 갈 뭐가 있어요. A3 플러스를 먹는 게 훨씬 낫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체질이고, 내가 우리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을 때 가야 되는 식당과 우리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을 때 가야 되는 식당이 달라야 된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팁이 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멜로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남자인데 여자같이 이쁠 수 있어요. 이 체질들. 그래서 아이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래서 자,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스타일이겠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다, 나와는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없겠다,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잖아요. 자, 이제 모시고 갈 때라면 식당 선택을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 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 배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배려했대요. 근데 그 배려할 때 기준이 나였어요, 상대방이었어요? 네, 나였잖아요. 나한테 좋은 걸로 막 그 사람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쳐대요. 자, 이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는 거죠. 진정한 배려는 답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줬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지, 자기 기분 내려고 또한 상대방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오판으로 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황혼 이혼도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지겹다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거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하나로 모아놨어요. 자, 소양인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장기의 강약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 체형 나오고 성격 유형, 행동 유형 나오면서 한 20, 30년 살다 보면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죠. 두뇌 발달이. 태양이는 독창적이고 완벽주의일 것이고, 자, 소음이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일 것이고, 태음이는 융합적이고 보수적으로 두뇌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는 하나의 인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종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인간만 존재하는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왜 저래에서 꼭 들어가는 게 그러면 가정교육이에요. 도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 사람이.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뭘 알게 되냐면요. 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잘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통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자기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딴 거는 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한 이렇게 체질에 따라 생리병력상이 다르다는 것 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10분 강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삼성전자의 마음치유국에 상담사가 20명이 있었는데요. 20명 중에 20명이 다 어떤 체질이었어요? 소음2. 여기 계신 이런 체질이세요. 자, 상담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들어준다? 아니면 말을 잘해준다? 네, 잘 들어준다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준다. 일단 저 같은 소양이는 탈락이에요. 자, 소양이는 듣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말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일단 탈락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들 두 타입이 있어요. 일단 소음인, 태음인이 다 잘 들어줘요.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삼성전자의 마음치유국에는 20명 중에 20명이 다 누구였다? 소음인이었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자, 가장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소음인이었어요. 자, 인생 상담은 사실은 소음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그게 바로 태음인들이에요. 왜? 태음인들은 감성이 더 발달해 있으세요. 그래서 공감을 더 잘 해준다, 못 해준다?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인생 상담은 누가 더 잘한다? 태음인이 잘하는데, 그러면 태음인이 왜 삼성전자의 마음치유국에 상담사가 없느냐? 자, 직장 내 상담은 인생 상담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담의 어떤 그 성격이,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직장 내 그런 상담은 소음인들의 베스트. 인생 상담은 태음인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뭐 아니면 하면서 막 인생 얘기하고 막 울고불고 할 때는 여기가 최고예요. 일단 잘 들어주고 천사의 마음으로 다 담아줘요. 근데 직장 내 상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팩트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잘해요? 소음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삿포로 일식 유명한 데죠. 체인점. 조리사의 75%가 어떤 체질? 네, 소음이에요. 자, 회. 손가락 두껍고 뜨거운 사람이 잘 만진다. 길고 차가운 사람이 잘 만진다. 그러면 길고 차가운 사람이 어떤 체질이에요? 네, 소음인이에요. 이게 바로 체질로 우리 아이들 내가 어떤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조리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잠시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방 안에서 막 10시간씩 제가 견딜까요? 제가 곰국 군다고 30시간 옆에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듯 체질을 알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자, 이거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진도에 국악고 갔더니요. 판소리 하는 애들은 다 소양2라는 체질. 파볼로티 같이 생긴 애들. 등치 크고 가슴이 빽빽하는 애들. 근데 가야금 병창은 또 다 소음2예요. 100%. 자, 이 정도면 체질 기질 특이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선생님, 강호동 꿈이 발레리노였어요. 하면 된다 외치고 만시간의 법칙 외치면서 강호동이 연습했어요. 자, 강호동이 발레리노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정말 너무 재밌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원래 이렇게 인간이 달라요. 원래 달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준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오케이였을 거예요. 100% 언제나 비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30살이 넘어가고 애 한둘 낳고 나면 그때부터 언제나 비만이래요. 자, 그러면 비만이면 요새 뭐가 문제냐? 요새 비만이 질병이래요. 아니, 멀쩡한데 질병이래요. 자, 잘못된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어요. 자, 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인데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눠요. 자, 원래 뼈가 굵은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원래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원래 약간 머리가 큰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그거 다 인정하지 않고 키와 몸무게로만 얘기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50%가 비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멀쩡한데도 너는 환자가 된다는 지금의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건강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정상이세요. 원래 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아셨죠? 네, 다음. 자, 그러면서, 자, 이것도 아마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슬라이드인데, 자, 요즘에 왜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면 뭘 먹으라고 하죠? 네, 콩인데, 이게 노란 콩이에요? 검정 콩이에요? 네, 언제나 검정 콩이에요. 노란 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한 거. 색깔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검정이 신장의 기운을 올려준대요. 근데 머리카락이 어디랑 연결돼 있다? 신장과 연결돼 있다고 한의학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옛날에 녹즙 많이 먹었죠? 그 녹즙 왜 먹었어요? 그죠? 간에 좋다고. 근데 그 어떤 서양 영양학 책에도 녹색이 간에 좋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식물은 아까 파이토케미컬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염, 항산화, 따르게 얘기하면 만병통치약들이에요. 원래 그 어떤 식물도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마늘도 그렇고, 그래서 뭐 파 먹어라, 양파 먹어라, 그 하는 이유가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컬러가 등장하면서 또 이런 독특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에요. 파동 에너지예요. 자, 요즘에 뭐 양자 물리학 난리 났어요. 자,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녹색이 파장이 간과 공명을 이룰 수 있잖아요. 검정색이 신장을. 자, 이제 아직은 초과학이에요. 아직 우리의 물리학이 풀어내지 못했지만 이제 초과학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자, 붉은 저런 계통의 음식을 좀 더 드셔주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하얀색 더 좋습니다. 그럼 하얀색 야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부분 다 뿌리 야채잖아요. 근데 또 뿌리 야채의 특징이 있어요. 호흡기를 좋게 해주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릿고개 때 얘기 계속 하실래요? 편식은 나쁘다? 자, 그거는 보릿고개 때 하던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해서 먹어야죠. 맞춤형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왔어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1000억이 들어간 이제마 프로젝트가 밝혀냈어요. 제가 왜 녹용 들어간 보약 먹고 그 힘들었는지가 답이 나왔어요. 녹용, 태음인들한테만 좋은 약재지 다른 체질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왜 맞춤형 식단이 필요한지.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녹차, 그 정말 좋잖아요. 카테킨 들어있고 암 예방한다면서요. 뭐 피부 좋게 한다면서요. 소화력 떨어지고 몸 차가운 사람이 녹차 몇 잔씩 먹어봐요. 일주일만. 몸 바로 난리 납니다. 또한 그 좋다는 인삼. 세계 최고로 좋은 파이토케미컬이 바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인데, 자, 이거 몸 뜨거운 사람 먹었다가는 또 난리 나요. 자, 이제 맞춤형 식단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건강한 100세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강의만 듣고 끝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고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자, 여러분은 요 슬라이드 하나만 들으시면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자마란 잡지는 우리 민간인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의사가 보는 잡지예요. 거기에 1998년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게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 30%의 환자는 뭐가 없어요? 약효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효가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미국에서 1994년에 약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 죽었어요. 부작용으로 몇 명이 고생했어요? 220만 명. 자, 지금 코로나 백신도요.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백신 맞고. 어떤 사람은 아프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아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존재합니다. 이런 다름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게 뭐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셔야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체질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건강해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기준에 유전자와 체질을 갖고 얘기하면 좀 더 다른 방법보다 지금의 하나의 매뉴얼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전자 맞춤 라이프 스타일 코칭. 음양은 분명히 존재해요. 악수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핫한 아메리카노를 먹고 여성분인데도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분명히 다름은 존재하는 것이고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만의 건강법을 만들어가면 더 좋다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저는 이 말을 너무 사랑해요. 홍익인간의 실현. 인간이 가장 어떤 그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가 결국 남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만족감. 자, 이거 실천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자,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 남 따라하게 하지 말고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건강 챙기는 것 또 하나 자기 개발할 때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분들 지금 가장 돈 잘 버시는 분이고 물론 돌아가셨지만 자, 이분들이 돈 번 이유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할게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 빠르게 적용했어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통의 달인들이었어요. 자, 자, 이분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강에 대한 것도 예전 거는 내려놓으시고 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분이 피터 누레커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의 대가세요. 자,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자, 눌러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 자신을 가벼워하지 말라. 당신을 벗어서 만난다. 자, 이게 답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강점을 찾아서 개발하는 거지 결국 남 따라하기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게 건강이든 자기 개발이든. 그래서 제가 피터 드래커를 한번 불러온 거예요. 왜? 아, 외국 사람들도 저런 걸 이제 다름을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요 다음에 좀 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동양의 좋은 점과 서양의 좋은 점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가장 잘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같이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사상체질학이라는 또 독특한 맞춤형 동양의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동양도 아니요, 서양의 의존도 하지 말고 동서양 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요즘에 말하는 게 바로 융복합이잖아요. 융복합해서 취하자는 거예요. 어떤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하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좋은 걸 뽑아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자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사진 하나 빨리 찍어 놓으세요. 어떤 한 분만. 각 체질이 갖고 있는 특징, 성격, 어떤 병증 갖고 있다, 아로마는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음인한테 좋은 아로마는 로즈마리, 태음인한테는 뭐가 좋은 거예요? 페퍼민트가 좋다는 거죠. 소양인한테는 그레이프루트. 이렇게 아로마도 선택해서 쓰자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네, 마지막 눌러주세요. 자, 이게 저예요.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책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비누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제가 요거 스페인에서 온 성분으로 만든 굉장히 멋진 비누예요. 자, 요거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자,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어디? 삼성이에요. 네? 삼성이. 삼성리. 일산에서 오신 거죠? 고향. 일산 못 가서 고향. 이분이 가장 멀리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제 책 하나 드릴게요. 오세요. 와. 네, 책도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누 한 세트가 또 남았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시는 분. 누가 더 가까우세요? 가까워요? 오케이. 네. 자, 여기 지금 비누가 2개 들어있거든요. 제가 볼 거예요. 혼자 갔는지, 둘이 갔는지.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정말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선생님들이 인간의 다름을 이해하시고 그 다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을 찾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절대로 사람의 말로는 인간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발 이해해 주셔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인정하시면서 화목하게 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